성공 사례, 이제 나의 업무 성과,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잘 써야 되는지, 어떤 식으로 써야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,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상대방에게 잘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,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. 안녕하세요.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. 오늘은 직장인들이 이직을 이제 준비를 할 때 대부분 경력기술서와 자소서가 필수적이잖아요. 이제 그런 거, 직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, 이제 그런 거를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본인의 핵심 역량을 드러내면서 성과까지 같이 한꺼번에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공 사례죠.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경력직 자소서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솔직히 직장 생활이라는 게 결국에 그런 거잖아요. 내가 현재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고 담당 업무가 있고 이제 그거를 굉장히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평가 시즌에 평가를 잘 받고 평가를 잘 받아야 연봉도 올라가고 승진도 되고 회사 다닐 맛이 나는 거죠. 이제 그게 기본 구조잖아요, 결국에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를 잘 받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뭐겠어요? 내가 생각하는 성공, 그러니까 업무의 성공 사례? 성공 사례라고 하면 좀 거창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 업무 성과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, 이제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자소서에 좀 풀었으면 성공 사례가 되는 거고, 그 성과를 축약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작성을 하면 핵심 역량이 될 거고요. 이러한 나의 그 성과를 면접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자기소개할 때 이야기를 해도 되고, 뭐 질문이 뭐 올해 굉장히 잘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?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?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도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에게 업무 성과, 성공 사례라는 거는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준비가 된 사람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평가는 대부분 이제 연말에 이루어지니까 뭐 올 초에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. 다들 나 올해 이제 어떤 일을 해야겠다. 이런 거를 할 때 가능한 한 이제 임팩트가 좀 있고 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일 같은 경우를 뭐 평가 시즌에 좀 맞춰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.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보시면은 뭐 방송사들 연예대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. 뭐 워낙 나눠 먹기가 많아진 시기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결국에는 비슷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즌 전에 가까운 시기일수록 좀 더 사람들이 받는 임팩트는 큰 거는 사실이니까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성공 사례, 이제 나의 업무 성과,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잘 써야 되는지, 어떤 식으로 써야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, 아니면 이걸 어떻게 상대방에게 잘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,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. 첫 번째로 이게 내가 업무 성과나 이 성공 사례를 쓰려고 보니까 솔직히 쓸 게 별로 없다. 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진짜 좀 업무에 이렇게 좀 많이 좀 소홀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분들은 그 자기가 했던 업무보다 좀 굉장히 업무 성과나 성공 사례를 너무 좀 크게 좀 거하게 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충분히 업무 성과하고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뭐 자소서나 경력서에서 적으려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도 적어야 되나? 이건 좀 너무 약하지 않나?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쓸 게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성공 사례를 잘 쓰시려면 당연히 사례가 많아야 되는 건
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. 그 이야기는 뭐냐? 성과를 많은 사람이 쓰기도 쉬운 거예요. 결국에는. 우리가 생각해보면 취업 자소서 같은 거 쓸 때도 누구는 다 자소서 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누구는 그래도 쭉 잘 쓰는 반면 누구는 굉장히 쓰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 이유는 쓸 게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겁니다. 그러니까 쓸 게 없는데 만들어내야 되니까 힘든 거거든요. 내가 쓸 소재가 많아요. 예를 들면 성공 사례도 많고 내가 생각한 성과도 여러 개 있어요. 이 중에서 골라서 쓰는 거랑 난 성과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든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써야겠다. 어떤 게 어렵겠어요? 당연히 후자가 어렵죠. 그렇기 때문에 성공 사례를 잘 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일단 업무 성과,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다.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되게 간과하시더라고요. 취업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. 그냥 쓰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왜 쓰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. 쓰기 어려운 이유는 많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, 내가 앞으로 잘 쓰시려면 성공 사례를 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잘 상대방에게 확 임팩트를 주면서 잘 쓰시려면 일단 소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 내가 했던 업무 성과들 중에 어떤 게 나는 과연 성공 사례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을까? 그걸 잘 모르겠다. 그런 경우에는 가장 정말 많이 쓰는 게 있죠. KPI. 아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KPI가 다 있을 겁니다. 아마 작은 회사들도 요즘은 다들 KPI를 다 하는 추세고 그거를 다 인사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아니면 경영기획팀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. 분명히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공 사례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KPI가 나의 KPI가 있을 거예요. 여러 가지 항목들이. 그것도 가중치도 분명히 다르죠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팀이었으니까 KPI가 뭐 지금 기억나는 건 이제 글로벌 소싱 그런 항목이 있었어요.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 구매하던 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해외에 뭐 일본에서 하던 거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뭐 예를 들면 중국 어디에서 공급업체를 찾아서 뭐 교체를 했다. 그래서 원가 절감이 됐다. 이런 식으로 하는 글로벌 소싱. 그리고 이제 당연히 원가 절감 목표는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구매 프로세스 개선 뭐 이런 식으로 항목이 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내 업무 성과를 어떤 식으로 드러내야 될지 모르겠고 성공 사례가 과연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. 파악이 참 어렵다. 뭐 많지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KPI를 바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 KPI 가중치 있는 거나 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보면 우리 회사에서 나에게 원하는 업무 성과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작성을 하실 때 핵심 역량을 작성을 하시거나 자기소개서에 성공 사례를 쓰실 땐 KPI를 참조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. 또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? 내가 내 KPI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KPI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달성 확률도 높아지겠죠? 그러면 연말에 어떤 식이 되겠어요? 내가 KPI를 나의 그 목표치를 거의 달성을 하게 되겠죠. 그러면 평가도 잘 받을 수 있잖아요. 여러 가지로 내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KPI를 위주로 보시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업무는 다 소중해요. 당연히 우선순위에선 차이가 있겠지만 그 업무 중에서 좀 작은 거라도 내가 확실하게 달성한 거면 그건 나의 핵심 역량이고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공 사례를 선택을 하고 소재를 찾고 그 내용을 찾으실 때는 KPI를 분명히 꼭 참고를 하시고 그 KPI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셔야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시면
이거는 어디에다가도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정말 이쪽 업무에 대해서 뭐 업무 역량이 있구나. 이게 정말 말로만 하는, 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구나.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줄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KPI를 잘 활용을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면접이나 경력기술서, 핵심 역량, 자기소개서 다 쓰실 때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될 테니까 그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KPI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